지금 북한 핵실험으로 국민들이 아주 불안합니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서 한 달 전에, 적어도 한 달 전에는 이게 준비 상황 징후를 포착할 수 있다고 공언을 해왔었습니다.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의원들 질문에 대해서 국방부도 그렇게 답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핵실험은 아예 미리 파악하지 못했고 또 북한에 대해서 사전 경고나 예방도 전혀 못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2006년부터 대략 3년 주기로 이루어져 왔었고 또 북한이 수소탄을 언급해 왔기 때문에 4차 핵실험을 예측할 수 있는 또 전문가들이 많이 예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정부는 남북 간에 해결하려는 노력도 또 국제사회와 함께하는 외교적 노력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오면 박근혜 정부 3년 이렇게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북한의 핵 능력이 갈수록 고도화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방치를 해왔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참으로 무능한 정권입니다. 이제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안보에도 더 유능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에 여야, 정부, 국회가 따로 없습니다. 시급히 협력을 모색하고 함께 힘을 모아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긴급하게 간담회를 준비한 것도 우리 전문가 분들의 고견을 듣고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이유로도 한반도에 핵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당의 일관되고 확고한 원칙입니다. 우리 당은 평화를 깨뜨리는 북한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북한의 핵실험이 명백한 유엔 결의 위반이라는 것을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로 인해 피해를 보는 당사자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북핵 문제에 대응을 해야 합니다. 다자의 외교를 통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더 적극적으로 이끌어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엔 안보리의 트리거 조항에 따라서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제재만으로 북핵을 막을 수 없다는 것도 지금 입증이 되었습니다. 제재 속에서도 북핵을 포기시킬 수 있는 대화의 건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안으로는 남북 간 대화를 통해 북한을 설득하고 또 밖으로는 미, 일, 중 등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육자회담 재개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올해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한반도 평화정착의 단초를 마련해야 합니다. 어려운 우리 경제의 돌파구도 한반도 평화에 있습니다. 추가 도발의 가능성에 대한 대응을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반의 대응을 강구해야 합니다. 저는 통일부에서 일을 했지만 사실은 93년 김영삼 정부 초에 북핵 문제가 터질 때 그때는 이제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북핵 문제가 지금까지 전개되는 과정을 쭉 되돌아보면 미국이 나서서 북한과 협상을 하거나 또는 협상의 결과를 이행해 나가는 동안은 북핵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94년 10월 21일 미국 제네바 기본 합의 이후에 2002년 초 2002년 말이죠. 2002년 말 부시 정부가 난데없이 우라늄 우라늄 고농축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다는 일종의 누명이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그걸 북한에 씌워가지고 북한을 압박해 들어가기 전까지는 북핵 문제가 뉴스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보도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부시 정부가 들어서서 근거 없는 추정을 가지고 북한을 압박하면서부터 북핵 문제는 꼬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핵실험도 계속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부시 이전과 이후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부시 이후에 소위 북핵 이 능력의 발달사는 바로 북핵 북핵과 관련된 제재 전개 과정과 약간의 시차를 두고 계속 병행해서 진행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2013년 2월 12일 날 실행된 3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가 2094 아닙니까? 2094 유엔 제재 이후에 대북 제재가 아직까지 2년,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은 그 제재 효과는 지금 없습니다. 북한 경제는 뭐 그대로 굴러가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사건 터지자마자 우리 정부를 비롯해서 미국, 뭐 일본, 심지어 유엔 안보리까지 나서 가지고 제재를 또 하겠다 그러는 이 얘기를 하면서 그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근데 제재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이 이미 입증이 됐건만, 제재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오직 협상만이, 그리고 협상에서 합의 결과를 이행하는 과정에서만 북핵 문제가 해결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능히 배울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제재 이 수순을 밟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지금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 북핵 문제를 빙자해서 미국은 미국대로 대중 압박을 더 강화하려고 그러는 건지, 또 우리 정부는 우리 정부대로 이번에 북한의 핵실험을 계기로 해서 선거를 앞두고 총선을 앞두고 북풍을 일으켜가지고 보수 결집을 기대하는 것인지, 그 저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중에 이제 비공개 회의에서 또 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북한의 핵실험이 잘못됐다는 것은 물론 지적을 해야죠. 그러나 그걸 푸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도 지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상황에서는 결국 이 육자회담 재개가 됐건 아니면 미국 양자 접촉이 됐건 협상 국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박근혜 정부가 책임지고 그런 상황을 열어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문제 제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다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얘기는 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는 없기 때문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놓고 지금 와가지고는 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그러는데, 대가를 치르도록 해가지고 문제 해결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핵을 가지고 북한이 받아내려고 하는 대가를, 그 반대급부를 줘야만 북핵 문제는 해결이 된다.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첫 번째 발언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진단을 이렇게부터 시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요인이 무엇이 한반도를 이렇게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다 복합적일 텐데, 물론 1차적으로는 북한의 자폐적인 인식 구조가 있죠. 강성대국론이라는 망상, 이게 이제 우리로서는 이게 중요한 도발로 나타나는 것인데요. 이게 1차적인 원인이지만 지난 20여 년 동안 이 문제를 결국은 실패해버린 것에 관한 주변 국가들의 전략이라고 할까, 또 한국의 전략 부재, 또 혹은 어떤 때는 이게 뭐 전략적 인내라는 이름으로 불렸던 거의 무관심에 가까운, 뭐 말하자면 전략의 부재가 나온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아까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서 혹은 그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MB 정부 때부터 대북 정책이 과연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에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놓고 있었느냐 하는 것이 조금 우리는 조금 좀 질문을 던져야 된다고 보입니다. 북한 붕괴론과 같은 것도 사실은 해법이 아니었고, 비핵 개방 3천이라고 해서 비핵을 먼저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입구에다 놓아둔 일종의 조건부적인 전략 또한 북한 문제를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아니었는가. 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라는 것도 실제 지금 아무도 작동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볼 때, 과연 우리에게 지난 8년 동안
현명한 대북 정책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의 긴장 상황, 동북아시아의 긴장 상황이 이게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것에 근본적으로는 인식 부재의, 그러니까 인식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신뢰가 점차 결핍, 이제 희박되어져 가는 각 국가들 간에 특히 북한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진 신뢰의 결핍, 또 신뢰가 결핍되면서 동시에 적대감이 더욱더 강화되어져 가는 것이 중요한 인식적 문제이고요. 또 하나가 이제 결국 해법은 여기에서 찾아야 되겠지만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이를테면 육자회담은 거의 휴면 상태에 빠져버렸고, 또 예방 외교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다자간 안보 협력은 아직도 구상 단계에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번에 북한 핵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던져볼 수 있는 질문이 아니겠는가. 무엇이 한반도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기초해서 조금 좋은 해법들이 나중에 좀 말씀 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북한이 핵을 개발하겠다고 하는 뭐 의도에 대해서나 또 그 목표에 대해서는 거의 불변한 변수인 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전쟁 이후에 북미 간 적대 관계라고 하는 거기서 이제 그 핵을 가져야 유일초 강대국인 미국과의 지금 정전 협정상 교전 관계라는 측면에서 대응할 수 있다는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이 적대 관계가 해소되지 않는 한은 핵은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 북한의 기본 목표이고 상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냉전 구조를 해체하고 평화 체제로 전환하는 부분에서 속도를 내지 못한 것이 북한의 핵 개발을 계속적으로 촉진해 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그동안도 해결 노력 중에 근본적으로 바로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동결 방식으로 핵 개발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그동안 그 해법을 모색해 오다가 그마저도 이제 그 2008년 12월 이후에 육자회담이 중단돼서 외교적 노력이 중단되고 또 이제 한미는 전략적 인내나 기다리는 정책으로 일관하면서 북한이 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마다 제재와 압력 위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지난해 보면 북한은 대외 관계를 풀고 인민 생활을 향상하자는 그런 목표를 내걸고 대외 관계 푸는 노력을 해왔지만 결국 그 연초에 미국에 대해서도 한미 합동 군사 훈련을 하지 않으면 핵실험 중단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제안을 그 미국이 거부를 했고 후에 이제 그 목함 지뢰라든가 포격 도발을 통해서 남북 관계에서도 대화 국면을 열고 파리 합의를 끌어냈지만 사실상 그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빠른 시간 내에 그 회담을 하기로 했지만 3개월이나 지나서 차관급으로 결국은 진행되고 결렬되고 말하는데요. 결국 그 자체가 남북관계 복원에 대해서 큰 의지가 없다는 것이 같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그 한미의 공감대가 이 제재와 압력의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런 가운데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거나 오이사를 해제해서 그 제재와 압박의 효과를 떨어뜨릴 수 없다는 뭐 그런 그 정세 인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북한으로서는 어차피 이제 대외 관계가 풀리지 않는 조건에서 제재와 압력은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그 체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평행선 속에서 제 갈 길을 가겠다. 이제 갈 때까지 가보자 하는 식으로 이제 수소폭탄을 내민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 북핵 해법에 있어서 그 선핵 폐기로를 내걸고 기다리는 전략이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했다. 결국은 북핵 외교의 실패라고 규정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있었던 부분이 통일 외교입니다. 지난해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던 것처럼 북핵 외교라든가 이 해법에 대해서는 고도화를 막자고 하고 시급성도 한미 간에 그 최고의 시급성을 부여하는 공동성명까지 채택했지만 실질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결국은 통일 외교로 들고 나갔습니다. 통일 외교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거기에 내포된 함의가 있다는 건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테고요. 결국은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북핵 외교나
예방 외교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통일 외교로 강하게 밀어붙인 것에 대해서 아마 반발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지금까지 해왔던 북핵 해결의 노력이 북핵 고도화를 막지 못한 객관적 현실을 직시하고 해법의 그 새로운 전략적 모색이 필요하다. 우선 고도화를 막는 노력부터 먼저 하고 폐기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뭐 북한이 붕괴되면 핵 문제도 다 해결된다는 그런 그 종국적인 해법 방식으로 계속 밀고 나간다면 아마 북한은 거기에 맞서서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상황 악화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반적인 동북아 국제 정치의 특징이 국내 정치적 이익 때문에 외부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동북아 정세로 가는 경향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군비 경쟁이라든지 안보 논리가 동북아를 지금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도박의 국제 정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물론 이 타짜는 그 갬블러라고 얘기할 수 있는 도박꾼은 북한이고요. 북한이 아마 도박을 했지만 치밀한 계산 끝에 도박을 했을 겁니다. 국내적으로 권력을 공고한다든지 미국에게 자기의 존재감을 알린다든지 타이밍상으로도 그렇고요. 근데 성공 여부는 다시 말해서 북한이 원하는 걸 얻느냐는 것은 좀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도박을 시작하고 던진 건 북한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루저라고 얘기할 수 있는 패배자는 한국이나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7년간의 전략적 인내가 실패한 거고요. 8년간의 대북 강경책이 실패한 겁니다. 물론 지금 정권이나 오바마 정권의 이 전략적 인내 지지자들이나 대북 강경책의 지지자들은 이것이 그 전 정권의 온건책 때문이라고 얘기하겠지만 그것을 100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지난 7, 8년간의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할 것이라고 보고요. 미국은 대화파에게는 실패지만 강경파에게는 이것이 미국이 위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미국이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정책에 그야말로 오히려 정당화시키는 덕으로 작동하겠죠. 가장 위너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재무장과 아베 독트린이 그야말로 지난번 위안부 협상과 함께 전혀 걸림돌이 없어지고 이제 국내 여론까지도 덮을 수 있는, 그래서 최고의 수혜자는 일본이 될 것 같고요. 가장 지금 딜레마, 이 패를 까느냐 마느냐 하는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중국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중국은 제 생각에는 어렵지만 결국 사태를 볼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압박을 하기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한 미일이 이 부분을 어떻게 이용하냐에 따라서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자산으로 계속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우리 한국은 이제 카드를 다 잃어버렸는데요. 데일 카드도 잃어버리고 대북 카드도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카드를 다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데 결국 여기서 우리가 협상 무용론을 경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지금까지 협상은 북한의 필요를 잘못 알았던 거죠. 북한은 더 이상 경제 지원이 그들의 협상 카드, 우리가 먹히는 카드가 아니라는 거죠. 북한은 생존이고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을 오히려 포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결국 경제 지원에 이 정도로 되지는 않고 북한의 생존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타에 대해서 타점을 바꿔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현실적 목표, 지금 고유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결국 핵 고도화를 유예시키는 모라토리엄 또는 동결시키는, 그러자면 우리가 줄 수 있는 카드를 개발해야 될 것 같고요. 목표를 좀 현실화시켜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역시 이번 사건으로 문제는 북미 문제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지만 북미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해결자는 미국이고요. 파괴자는 북한이고, 그리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서 파괴로 갈 것이냐, 이것을 해결로 갈 것이냐는 한국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당면한 문제지만 미국을 설득시켜서 이 부분을 강대강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목표화해서 동결시키는 현실적 목표를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백훈기 의원님, 오늘 국방에서 논의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은 이제 북한의 핵실험 규탄 및 효과적 대응 촉구 결안을 이제 국방위 차원에서 통과를 시켰고요. 아마도 이제 오늘 애통위에서 같이 이 결의안을 채택하면 본회의에서 여야가 함께 결의안을 채택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오늘 주로 이제 국방위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은 우리 정보 능력. 과거에는 어찌 보면 그 가림막을 했느냐 안 했느냐, 또 갱도 입구를 메꾸기 위한 흙을 갖다 놨느냐 안 놨느냐, 뭐 차량이 빈번하게 출입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핵실험에 대한 것을 예측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근거로 국방 관계자가 한 달 전에는 예측할 수 있다라는 발언을 했는데, 이번에 뭐 그야말로 아무도 모르고 이렇게 당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보에 대한 부재 문제, 이것이 주로 이제 많이 논의가 됐고, 국방부에 그 부분에 대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북한의 핵 문제를 지연시키면서 동결시키는 전략으로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현실적으로 나타난 것은 결국은 이번 실험이 소형화를 실험한 그런 것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하면서 현실적인 가장 큰 위협으로 지금 등장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우리가 이제 직면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북한의 핵 문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그것을 견지하고 있는데, 과연 균형 억제, 그걸 통해서 억제 전략을 통해서 북한의 핵을 우리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그 억제 전략은 결국은 이제 동맹국의 억제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는 것인데, 그래도 현실적으로 그 방법밖에는 지금 뚜렷한 방법이 지금 없지 않느냐. 그래서 미국의 해구산, 그걸 우리 동맹국으로서 같이 활용해서 북한의 핵을 억제를 해야 되겠다 하는 내용들이 주로 이제 논의가 됐습니다. 아무튼 뭐 우리 국가의 핵 능력을, 북한에 개발하는 핵 능력에 대한 정보 부재, 이건 앞으로도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위성에 의한 것은 대단히 제한이 되거든요. 24시간 그게 계속 그 지점을 관측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기적으로 이렇게 돌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공간 시간대를 걔들이 잘 활용해서 이번에 우리에게 은밀하게 준비하는 것을 숨기면서 할 수 있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휴민트나 이런 정보 핵 능력을 좀 보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들도 오늘 나왔습니다. 하여튼 상당히 심각하고 우려되는 상황이다 하는 내용에 다 공감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